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요, 바로 연봉이 오르지 않는 디자이너의 특징입니다. 이제 연봉 협상 시즌이 다가오기도 했고,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많은 돈을 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라 조금 많이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특징 첫 번째 알려드릴게요. 매년 하는 일이 동일한 디자이너입니다.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매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. 이게 양과 질이 매해 똑같다라는 건 발전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. 발전할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, 아무튼 이런 분들은 보통 본인 평가서에서 쓸 게 없어요. 쓰려면 거의 소설을 쓰셔야 합니다. 사실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동료의 입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. 리더가 봐도 마찬가지겠죠. 매해 발전이 없는 사람은 동료에게도 도움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1인분을 하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, 어쨌든 이런 분들은 평가를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동료 평가, 리더 평가, 본인 평가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연봉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입니다. 두 번째 특징으로는 본인이 하는 일에 비해 돈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건데요. 1번과 조금 이어지는 특징이긴 한데, 한 해를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성과가 있었다.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필을 잘 못했다면 연봉이 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.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. 근데 성과가 없었어. 근데 근거가 딱히 없는 거지. 내가 딱히 한 건 없고, 근데 내가 연차가 쌓였으니까 돈을 더 받아야 돼.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. 이런 분들이 항상 연봉이 오르지 않았어요. 결국 1번처럼 발전이 없는데 그냥 연차가 쌓였다고 돈을 많이 받길 바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그런 게 많다고는 하더라고요. 연차가 쌓였으면 내가 7년 차야, 8년 차야. 내가 그럼 그만큼 돈을 더 받아야지.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으니까 더 받아야지.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제가 사장이라면 저는 딱히 안 올려줄 것 같은데요. 아무튼 이런 발전 없는 분들은 연봉이 오르지 않습니다. 보통 말이죠. 아무튼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전문성이 없다라는 건데요. 이거를 제가 한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디자이너에 대한 어떤 기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. 해상도를 모른다든지, 포토샵이 비트맵 형식인지 모른다든지, 일러스트레이션이 벡터 형식인지 모른다든지. 아주 기본적이죠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디자이너가 해상도를 모른다는 거? 난 해상도 몰라도 디자인 잘해왔어.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기본 지식이 없는 분들은 사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폰트 사이즈가 달라져도 이유를 몰라. 가이드가 한 50인데 여기 적용하니까 갑자기 30으로 줄어버렸네? 이런 거를 이유를 모른다라는 거죠. 그리고 용량이 커지든 작아지든 그거에 대한 이유도 몰라.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그냥 전문성이 없는 사람, 좀 바보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타입입니다. 이미지 사이트에 의존하는 디자이너인데요. 이미지 사이트에 의존하는 디자이너라는 거는 한마디로 드로잉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그림 못 그리는 사람이요. 인물이든 사물이든 어떤 형태나 특징 같은 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니까. 근데 이게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좀 문제가 되는 게, 본인이 생각한 거를 표현할 수 없으면 이게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고 크리에이티브 하지도 않거든요.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색깔이 없는 컨텐츠를 계속 만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운받은 이미지에 맞춰서 일할 수밖에 없고, 그 이미지에 맞춘 퀄리티밖에 계속 만들 수 없는 디자이너가 된다라는 거예요. 사실 이런 전문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떠한 본인이 좀 생소한 컨셉 같은 것들을 주제로 뭔가 만들어야 될 때 너무 많이 티가 납니다. 그렇게 되면 컨셉을 바꾸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봤어요. 내가 이걸 못하니까 이 컨셉 버려. 결국에는
본인의 능력에 따라 퀄리티와 이 아웃풋의 어떠한 흐름이 많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생각하지 않는 디자이너예요. 정말 전문성이 없는, 제가 생각해봐도 생각하지 않는 디자이너 너무 싫습니다. 근데 생각하지 않는 디자이너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.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사실 사용자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또는 어떤 액션을 취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디자이너의 일입니다. 근데 그거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사실 그런 아웃풋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없죠. 이 물건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는 소비자의 마음을 전혀 몰라. 소비자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좋은 아웃풋을 낼 수 있겠어요? 그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본 이 전문성 없는 분들은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, 한마디로 기여를 할 수 없는, 매출이 없으면 회사는 굴러가지 않아요. 그런 매출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지 않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이 전문성이 생각보다 티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 주변에는 뭐 내가 해상도 모르는 거, 뭐 비트맥 형식 모르는 거,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나 지금까지 디자인 잘해왔어.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티가 안 날 것 같죠? 아니에요. 유관부서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. 저 사람 좀 전문적이지가 않던데, 저 사람은 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던데,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. 특히 퇴사를 할 때쯤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. 이 사람 퇴사하니까 뭐 이런 것쯤 얘기해도 괜찮겠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다 티가 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료 평가를 낮게 받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. 자, 네 번째 특징입니다. 본인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글로 어필하는 것을 못하는 디자이너입니다. 이게 뭐가 중요하냐? 사실 이것은 평가 시즌에 너무 중요한 행위예요. 본인이 아무리 잘해도 그거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못하고 어필하는 걸 전혀 못하면 연봉 협상을 아무리 높게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.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를 상대방이 몰라주면 끝이라는 거죠. 회사에서 몰라주면 어떡해. 그냥 뭐 연봉 그대로인 거죠. 어쨌든 어느 정도 이게 말빨과 글빨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이게 평가 시즌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. 아까 제가 특징 3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드러난다고 했잖아요.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한다. 이게 전문성이 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게 많아서 어떠한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지, 또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어떠한 결과를 얻어냈는지, 이 정도는 수박 거달기식으로 주변에서 다 알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차곡차곡 쌓아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이 부분은 말빨에 좀 해당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평가 시즌이 되면 글빨이 필요합니다. 본인이 잘한 게 있으면 그거를 정말 잘했다 라는 걸 포장을 잘 싸가지고 텍스트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글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정말 글을 못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수치적으로 잘 나타내지 못해서 평가를 잘 못 받으시더라고요. 너무 안타깝습니다.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. 왜냐면 자기 평가서 쓰기 바쁘기 때문이죠. 이거를 알려주는 것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해. 이것도 내 능력인데 이거를 저 사람도 잘 받게 하고 요 옆에 사람도 잘 받게 하고 다 잘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인데 제가 너무 좀 그런가? 못됐나?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글빨이 중요하다. 본인이 잘한 거 있으면 정말 글 잘 적어서 내가 진짜 잘했다라는 거를 잘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연봉 협상을 잘 받을 수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유튜버들도 많지 않나요? 없나요? 좀 없다면 다음에 제가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난 잘 썼나? 보통 연봉 협상이라고 하면 다들 진짜 협상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특히 뭐 신입인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. 저는 그런 회사만 다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통보를 하는 회사가 훨씬 많아요.
이게 통보를 한다는 건 그냥 이거예요. 너 얼마? 너 이 금액으로 정해졌음. 이건 거거든요. 협상이라는 건 사실 저는 이만큼 받았으면 좀 좋겠습니다. 또는 뭐 회사에서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협상이거든요. 근데 제가 다닌 회사에서는 하나같이 다 통보를 하더라고요. 뭐 회사가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다 그래서 아무튼 통보를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그 통보를 하는 그 시즌이 있다면 그 전에 이제 평가를 하는 시즌이 있어요. 이때가 본인 평가서를 작성하고 동료 평가, 리더 평가를 작성하는 기간이 있거든요. 이때 제가 아까 4번에서 말씀드렸던 이 어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평소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자, 마지막으로 5번째 특징입니다. 이 연봉 협상을 잘 못 받는 사람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경우예요. 바로 적이 많은 사람입니다. 이 적이 많다라는 건 좀 여기저기 싸우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한마디로 좀 미움을 많이 사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단순히 일을 잘하고 못하고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좀 뭔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거나 좀 상대방의 기분을 좀 나쁘게 할 수 있는 멘트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 또는 뭔가 무시를 하는 듯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.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적이 좀 많죠. 이게 어떤 이유에서건 회사에서는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. 특히 뭐 그게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뭐 리더가 상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적이 많을수록 본인이 앞날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싫어도 괜찮은 척, 뭐 좋은 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괜찮은 척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적이 많다라는 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도 이 평가를 하는 거는 이게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어요. 사실 저는 좀 그런 감성적으로 뭔가 하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좀 그렇게 평가를 한 적은 없긴 하지만 너무 정말 나한테 못되게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너무 능력 없는 리더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평가가 좋게 나가기가 힘들더라고요. 뭐 물론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이 미쳤어. 정말 일을 잘해. 그러면 뭐 좋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안 볼 수는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때. 그렇기 때문에 적을 절대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적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잘해도 이 연봉이 상승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. 솔직히 아무리 동료 평가를 잘해줘도 리더가 쟤 일 별로 못하던데 한마디면은 연봉이 안 오르는 경우 정말 너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상사는 더 적을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전문성이 있는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본인의 능력을 잘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해에는 또는 올해에는 돈을 더 많이 받는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정말로요. 정말 모두 행복한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